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이 생겨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정수기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섞여 나오면서 조리사들은 학생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반찬을 만들어 못했어도 기본 반찬을 되고 해가지고. 광주시 서구와 남구 일부 지역에 이물질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오전 9시쯤부터입니다. 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처럼 학교 급식실에는 식판과 반찬통 등 세척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서구와 남구 지역 10개 초중고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고 일반 가정에서도 녹물과 흙탕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좀 냄새도 나고 물이 좀 붓고 물 수압이 엄청 낮아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일대 수도관에서 거름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수압이 높아지면서 수도관 벽에 있던 물때와 포장재 일부가 뜯겨나가 수돗물에 섞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쯤 정상화될 때까지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그 소화전에서도 물을 뺍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물을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관 청소를 할 때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무소속 송금주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죠. 입당 허용 여부에 따라서 총선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교체 여부도 선거판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말에 신청했을 때는 당내 반대로 불허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걸림돌은 경쟁자들의 반대입니다. 당장 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전 의원은 손 의원이 당에 기여한 바가 없는 만큼 중앙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공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당이 처해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당을 무조건 막을 처지도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가 현역인 손금주 의원에게 혹시라도 선거에서 진다면 민주당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유력 후보들을 경선판에 몰아넣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교체 여부가 선거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고성 논란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강 수석이 청와대를 나오게 된다면 3선을 지낸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북구갑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입지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이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어서 선거 판도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무소속의 송금주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지만 역시 무소속인 김경진 의원은 당장 입당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 입당을 신청할 뜻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며 지역 구민들에게도 이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이 같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가 유모차에서 5시간 가까이 눕혀진 채 방치돼 왔다고 부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개월 된 A군 팔에 이로 깨문 자국이 나 있습니다. 발등과 머리에는 뾰족한 물건으로 찍힌 상처가 보입니다. A군 부모는 유모차에 누워있던 A군 팔을 다른 아이가 무는 장면을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또 A군이 어린이집 한켠 유모차에 놓인 채 5시간 가까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5시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집으로 돌아온 A군이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한 날이 5일 이상 된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최근 3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어린이집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CCTV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말할 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서진건설이 공모지침대로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해 사업협약 체결에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9월 말 협약 체결이 마무리되고 사업 이행보증금까지 들어와야 했지만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수익성을 높이려는 사업자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광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진건설 측은 상가, 선 개발 등 5가지 조건을 광주시가 받아줘야 이행보증금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말했고 광주시는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며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좌초이기까지 갔던 사업은 서진건설이 조건 없이 이행보증금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서진건설과 광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 측은 사업자 공모 당시 제시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약속을 계속 어겼고 광주시 역시 민간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어떤 그 민간 사업자의 이익들을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요구들을 걸어서 자꾸 이러한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이 됐을 경우 그 사업자가 새로운 어떤 광주시 공모 사업에 일정 기간 동안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어등산 관광단지 협약은 이번 달 중순쯤 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서진건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며 시간을 끈다면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농촌마을 농사용 저수지 한복판에 태양광 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 주민을 이제 무시한 거죠. 설명이 한 번도 없이. 업체는 2개 저수지에 축구장 10개 크기의 수상 태양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의 5.5%를 준다는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겁니다. 수상 태양광이 이제 효율도 높고 가지고 있는 보유 저수지도 3,000여 개 있고 해서 그러나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이 났고 업체는 지자체를 상대로 2달 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 참여 방식이 갈등으로 번지거나 지자체가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경남 창녕, 전남 영암군처럼 입찰 업체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는 3,700여 개. 이미 50여 곳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농어촌공사는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사가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해당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사를 수사 의뢰하고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교사 4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국방부 정문 앞에서 대구와 수원 시민단체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대구, 수원 시민연대는 국방부가 소수의 정략적 반대 의견을 핑계 삼아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라는 뜻을 담은 촉구문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놓고 찬반 갈등이 일었던 황룡강 장록습지와 관련해 주민들 여론 수렴 방안이 다음 주에 정해집니다. 광주 광산구는 다음 주 15일 실무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방식과 대상 등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방식이 확정되면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대검찰청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해경, 해군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민원 공간과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새로운 청사 출입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광주시는 시청 1층 엘리베이터 앞 등 공무원들의 사무 공간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에 출입 게이트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은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사무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원할 경우 담당 직원이 1층 접견실에 내려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후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후원 회원들에게 사회 정의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29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감시자와 정책적 대안 제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실련은 지역 경제 발전과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 지역 10개 강소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래 의료 산업을 선도할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가 광주에 들어섰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서 헬스케어 로봇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시험하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등을 지원합니다. 광주 지역 교사들이 프랑스 남부 도시인 몽펠리에에서 교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류 수업에 참여한 광주 지역 교사들은 몽펠리에 장모네 고등학교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문화예술, 컴퓨터 코딩 등에 대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